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문장의 종류, 이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1형식 다뤘잖아요. 그거 잘 들으신 분들은 이번에 2형식 관련된 강의 들으면서도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다들 준비되셨죠? 역시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하시면 자연스럽게 오래 기억하니까 힘들게 억지로 암기할 필요 전혀 없어요. 시작할게요. 자, 2형식이라는 것은요, 주어, 동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라는 게 필요해요. 보는 말 그대로 보충하는 말을 뜻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어는 맥스, 사람 주어고요. 단수입니다. 동사는 현재 형태의 비동사 is가 쓰였고요. 그 뒤에는 보어 역할을 하는 my teacher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 my는요, 소유격 대명사인데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형용사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의 내용은 맥스는 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요? 주어인 맥스가 보어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때 그래서 주어하고 보어의 관계는 무슨 관계? 동격 관계다. 결국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어의 역할은 말 그대로 내용을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맥스가 존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맥스가 나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좀 전에 맥스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했냐면요. 앞선 강의에서 1형식 동사, 비동사, is를 우리가 다뤘는데요. 그때는 존재하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비동사 is하고 지금 쓰여진 이 비동사 is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비동사는 2형식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하기 때문에 뒤에 보충하는 표현이 필요했던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맥스가 누구다? 바로 내 선생님이다. 주어하고 주어를 보충하는 이 주격 보어가 서로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뭔가 되게 비슷하죠? 하지만 앞선 첫 번째 예문에서 봤던 주어하고 보어의 위치가 바뀌어 있죠.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분명히 첫 번째 예문에서 my teacher는요. 비동사 뒤에서 보호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동사 앞에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동사 is 나오고 뒤에는 명사 보어 max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max는 첫 번째 예문에서는 주어 자리에 있었죠. 자, 이렇게 영어는요. 어순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선생님이 누구다? 바로 max이다. 역시 명사 보어였고요. 주어는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 선생님이 누구다? 맥스이다. 이때 비동사는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뒤에 보충하는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보충하는 말이 명사로 왔죠. 이때는 주어하고 무슨 관계? 동격 관계.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세 번째 예문입니다. 이번엔 대명사 복수 형태의 they가 주어 자리에 왔어요. 자, they가 주어이고요. 비동사 현재 형태의 복수 형태의 are를 썼습니다. 복수이면서 현재 시제. 이때도 불완전했기 때문에 뒤에는 보충하는 말이 왔는데 이번에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왔어요. 형용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죠. 주어인 그들이 어떻다? 굉장히 똑똑하다. 이때는 동격 관계가 아니에요. 상태 서술입니다. 아, 선생님, 그럼 보호 자리에 형용사도 올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명사와 형용사 이 두 가지 품사가 기본적으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간단한 형태의 2형식 구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2형식 문장들은 다 이렇게 짧은가요? 아니요. 2형식 문장도요.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어요. 뭘 이용하면 될까요? 다양한 수식어가 존재하니까 그런 수식어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조금 길어지는 문장은 제가 조금 이따 더 보여드릴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비동사 아니라 become 동사의 과거 형태인 became이 쓰였습니다. 그 뒤에는요. 명사 보어가 위치하고 있죠. 역시 주어하고 무슨 관계? 동격 관계를 이룹니다. Tim became a doctor. 자, 팀이 누가 됐죠? 의사 선생님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즉, 팀이 누구다? A doctor. 동격 관계죠. 이때는 비동사 아니라 become의 과거 형태인 became이 쓰였고요.
불규칙 변화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는 조금 숙지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 자체로 불완전했기 때문에 뒤에는 보충하는 말이 필요했는데 명사가 그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시제는 과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동사가 아닌 다른 이형식 동사 become의 과거 형태 became을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장이 조금 짧은 편이죠.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엔 5번째 예문인데요. 똑같이 주어, 그 다음에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 become의 과거 became이 왔고요.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뭐가 왔냐면요. 형용사가 왔습니다. 형용사는 주어의 상태 서술이죠. 자, 그래서 크리스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오브 이하에 대해서. 이때 오브 이하는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전치사 구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우리 한번 살펴본 적 있죠. 전치사 구는 문장에서 수식어예요. 즉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이미 문장은 Chris became aware까지가 완벽한 상태인데 그 뒤에 전치사 구가 내용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수식어로 붙은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내용을 보충한다 했는데 이때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전치사 구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다만 뜻을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주어, 동사, 그리고 형용사, 보어 거기까지가 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단수라 할지라도 동사가 과거 형태였기 때문에 수위치는 신경 쓸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였기 때문에 과거 형태를 정확히 숙지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때 aware는 형용사, 보어, 주어의 상태를 서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은 길어진 이형식 문장도 살펴봤죠. 수식어가 붙게 되면요. 이렇게 문장이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이형식은 짧다. 이거는 잘못된 고정관념이겠죠.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예문이에요. 이번에는요. 또 다른 동사가 쓰였어요. 우리가 이형식 동사는요. appear 이런 녀석도 있어요. 자, 이건 보시면요. 주어인 크리스가 리더,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이런 뜻이죠. 결국 주어하고 동격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명사가 보어로 오면요. 주어하고 무슨 관계? 주어와는 동격 관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크리스가 누구처럼 보인다?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이렇게요. 이때 크리스가 단수 형태의 주어였고요. 그래서 동사는 s가 붙어있는 단수 형태 현재 시의 동사가 쓰였고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 보어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간단한 구조죠. 자, 계속 가볼까요, 우리? 자, 이번엔요. 앞서 봤던 예문하고 똑같아요. 어디까지요? 리더까지요. 똑같죠? 근데 그 뒤에 who라는 것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자, 이때 who는 일종의 접속사죠. 그래서 앞에 동사 하나, 뒤에 동사 또 하나 있죠. 동사 2개 있으니까 접속사가 필요했고요. WH 단어들은 이렇게 평서문에 들어가면 기본 기능이 접속사예요. 동시에 who는요. 그 자체가 또 대명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주격이기 때문에 곧바로 뒤에 위치하는 동사 guides의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합니다. 사실 이 who 이하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죠.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냐 봤더니요.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참고로 형용사절 접속사, 즉 다른 말로 관계대명사 who는요. 한국말 해석이 없으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얘는 그냥 문법적 요소일 뿐이에요. 영어의 형용사절 접속사, 즉 관계사는 한국말 해석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관계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때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조금 보여주는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을 조금 넓게 그렇죠?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문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형용사절, 다른 말로 관계절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는 지도자처럼 보이는데요. 어떤 지도자?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때 이 수식어는요. 문장에서 사라져도요.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하죠. 그래서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영어는요. 수식하는
표현이 이렇게 길이가 길잖아요. 앞에 쓰지 않고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명사 리더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 자체가 굉장히 길이가 길기 때문에 명사 앞으로 가지 못하고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형식 문장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형식 문장이 무조건 길이가 짧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다시 조금 짧아졌죠. 이번엔 시제가 과거네요. 과거 이렇게요. 규칙 변화하는 거죠. 벨라는 어때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즉 벨라의 상태가 행복한 상태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죠. 시제는 과거였어요. 과거. 그래서 ed가 붙었죠. 이거 자체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하니까 뭐가 보충하는 말. 근데 그게 형용사로서 위치를 하고 있었죠. 주어의 상태 서술. 벨라는 어때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이렇게요. 계속 진행할게요. 요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앞선 1형식 강의에서요. appear도요. 1형식 동사가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때 appear가 1형식일 땐 뭐예요? 출현하다, 나타나다. 벨라는요. 무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때요? 이때 behind the stage는 수식어, 즉 전치사 구죠. 문장의 필수 아니에요. 그래서 벨라 주어 appeared 1형식 동사 문장은 완벽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건 뭐예요? 2형식 벨라는 행복한 상태처럼 보였습니다. 이때는 형용사 보호가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암기해요? 그렇죠? 영어의 모든 문장을 암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죠? reading comprehension이요. 읽고 이해하는 거, 이걸 우리는 연마하고 있는 거죠. 암기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많은 동사들이요, 딱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는 이 appear처럼요, 1형식, 2형식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문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미리 암기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읽고 이해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 9번째 예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Bella appeared happy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번에 수식어가 조금 더 길게 붙었죠. 여기 after라는 전치사 뒤에 다시 hearing the news라고 식구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after부터 news까지가 뭐예요? 수식어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였죠.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수식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벨라는 행복해 보였는데 어떤 일이 있은 후에 그랬나 봤더니요. 그 소식을 들은 후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나 봐요. 기쁜 소식이었으니까 행복한 것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사실 이때 after는요. 제가 한국말로 뭐뭐 후에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일종의 because of의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요. 일종의 뭐예요? 원인이죠, 원인. 실제로 사전에서 after를 찾아보시면요. after가 가진 뜻 가운데 because of의 뜻이 있습니다. 영영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이 조금 길어지긴 했으나 여전히 몇 형식? 2형식 불완전 자동사가 쓰여진 바로 2형식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엔 10번째 예문. 자, 이번엔 보호가 조금 복잡해 보여요. 동명사 보호라고 제가 명시해놨죠. 동명사는요, 이 동사에서 파생됐는데 문장 안에서는 명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지금 주어진 예문의 주어는 my hobby, 그죠? 내 취미는 그게 주어죠. 주어, 소유격 플러스 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예요. 그래서 내 취미는 비동사 나오고요. 이거 자체로 내 취미가 존재한다.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내 취미가 무엇이다 라고 문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동명사 보호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취미는 동전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취미는 뭐다? 동전을 수집하는 것이다. 역시 동격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동명사는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요. 이렇게 ing 형태가 돼 있으면요. 타동사의 경우에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했죠? 동전을 수집하는 것,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죠. 그래서 비동사 사이에 두고요. my hobby와 collecting coins가 서로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때 비동사 is 역시 불완전했기 때문에 뒤에 보호가 필요했다. 근데 하필 보호가 뭘로 왔다? 동명사가 위치했다. 동명사는 동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타동사 ing 뒤에는 명사 목적어가 쫓아오게 된다. 자, 우리 목적어라는 개념은요. 삼형식 문장 배울 때 그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역시 지금 당장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가 비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을 하는 그런 예문도 하나 살펴봤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동명사 보어가 주어 자리로 왔어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주어하고 그 주격 보어가 동격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번엔요. 원래 보호자였던 동명사를 주어 자리로 제가 이동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원래 주어 자리에 있던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비동사 뒤에 위치시킨 거죠. 그래서 동전을 수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내 취미이다. 어때요? 사실상 똑같죠. 두 가지가 동격 관계였기 때문에요. 이렇게 비동사 앞뒤에 바꿔 쓰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러니까 문장의 다양성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한 거죠. 참고로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무조건 수위치는 단수 취급. 동명사가 주어일 때는 무조건 단수 취급. 잊지 마세요. 그래서 동전을 수집하는 것이 바로 뭐다? 내 취미이다. 완벽하게 동격 관계가 성립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2번째 예문입니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이번엔 뭐냐면요. 명사절 보어예요. 비동사 뒤에 that 이하가 뭐죠? 명사절. 역시 그 비동사 앞에 있는 주어 the issue와 동격 관계입니다. the issue, 한정사에 해당되는 정관사 더가 붙었고요. 일종의 형용사처럼 역할하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명사와 결합을 하니까. 그래서 문제는 바로 비동사 이하, 그렇죠? that 이하라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issue가 주어였고요. 단수였기 때문에 비동사 현재 형태 is, 단수이면서 현재 형태. 현재 시제일 때만 우리가 수일치 표시하는 거 신경 쓰는 거죠. 하지만 이제 비동사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불완전 변화를 하기 때문에 불규칙 변화, 그렇죠? 불규칙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은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과거일 때도 사실 좀 형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하고 이 비동사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특히나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자체로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불완전했기 때문에 뭐가 명사절 보호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때 명사절은요,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 대시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접속사. 영어 문장에 동사가 하나, 두 개가 있으면요, 반드시 그 동사의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필요한데 바로 이 대시 명사절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대은 명사절 접속사이다. 이때 대은요, 오직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뒤에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문장 구조가 또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요, 잘 보세요. 자, that 뒤에요. we가 뭐예요? we가 주어죠. 그 다음에 have가 동사. 얘는 타동사예요. 뒤에는 뭐가 있죠? 명사 목적어. 선생님, little은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수식어입니다. 이때 little은요,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거의 없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we have little money 하면요, 우리는 거의 돈이 없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돈이 없다. 이제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처럼 우리가 번역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바로 뭐다? that 이하이다. 우리가 거의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the issue와 that 이하의 내용 전체가 무슨 관계? 사실상 동격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뭐다? 우리가 거의 돈이 없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갖다가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나오고 비동사 뒤에 that 이하 명사절이 보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역시 명사절 보호이기 때문에 주어와는 동격 관계.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한번 들을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요, 또 자연스럽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that은 뭐라고요? 접속사입니다. 그 뒤에는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제가 나중에 명사절 따로 정리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갈 거니까 지금 당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의 문장도 이형식 구조의 문장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보는 눈을 조금 넓히는 거,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that 접속사 아니라 whether라는 명사절 접속사가 쓰였어요. 자, 이 녀석도 오직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완벽한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he is a member, 요건 우리 좀 친숙하죠. 주어, 비동사, 다음에 명사, 보어. 그래서 the question. 자, 문제는 바로 뭐다? whether 이하인지 아닌지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가 멤버냐 아니냐 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the question과 whether 이하는 무슨 관계? 동격 관계입니다. the question. 뭐라고요? whether he is a member. 문제는 바로 뭐다? 그가 멤버인지 아닌지, 회원인지 아닌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사이에 두고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죠. 자, 주어가 정관사 다음에 단수명사 question이 있었기 때문에 비동사 현재 형태 is가 쓰였죠. 불완전했기 때문에 뒤에는 보충하는 말이 필요했는데 한 단어짜리 보호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명사절이 보호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 선생님,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군요. 네, 맞아요. 분명히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에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보이시죠? 그래서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면요,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거 놓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 접속사 따로 배울 때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접속사는 정말 중요해요. 접속사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 문장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쓴 긴 문장을 내가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접속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나중에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접속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거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엔 14번째 예문이에요. 이번에는요,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왔어요. 투부정사. 투부정사도 동사에서 파생됐죠. 그래서 보시면요,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고요. 이때 이 have는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서 a good meal이라는 것이 목적어로 위치하고 있어요. 참고로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는요, 무조건 역시 단수 취급. 동명사도 단수 취급이었죠. 투부정사도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비동사 쓰였고요. 뒤에는 보충하는 말, 형용사 보호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어때요? 훌륭한 식사를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이에요. 그리고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is가 쓰였죠. 그래서 불완전했기 때문에 뒤에 뭐가 형용사 보호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주어의 상태를 서술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것도 이 형식 구조인데 지금 비동사 앞에 주어가 되게 길죠. 근데 영어 문장은요, 이렇게 투부정사가 비동사 앞에서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써요. 선생님, 그 다른 방식이 뭔데요? 살펴볼게요. 자, 그것을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너무 지나치게 긴 투부정사가 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어가 있던 곳에 가짜 주어 it을 딱 써놔요. 원래 여기가 주어가 있던 자리입니다 라고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비동사 is,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단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is를 쓴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 보어, 그 다음에 진짜 주어를 형용사 보어 뒤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지금 보는 이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훌륭한 식사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인데요. 이 형식 구조예요. 이 형식 구조지만 조금은 독특한 형태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겪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일 때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를 써서 문장을 만드는 것을 사실상 더 선호한다. 참고로 이때 투부정사는요, 주어 역할이죠.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죠? 바로 명사죠. 그래서 원래 투부정사는요, 여러 가지 용법이 있어요. 이름이 왜 투부정사냐면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to 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요, 쓰여지는 그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에 따라서 명사처럼 역할할 때도 있고요, 형용사처럼 역할할 때도 있고요, 부사처럼 역할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선 주어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사실상 명사적 용법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문장에 주어를 할 수 있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투부정사 또한 제가 나중에 따로 이렇게 강의를 또 진행할 거니까 지금 당장 역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의 문장도 우리가 이 형식 문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눈을 넓히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사절이 주어예요. 명사절. 지금 보시면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앞에 턱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나중에 배우게 될 삼형식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사전을 이용하는 것, 그것은 어떻다? essential. 이게 뭐예요? very important.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important보다 훨씬 센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명사절이 주어다 보니까 주어가 어때요? 굉장히 길잖아요. 자, 이때는요, 헷갈리는 거예요. 문장 구조 파악이. 그래서 원어민은 어떻게 한다? 이걸 갖다가 가짜 주어 써놓고 진짜를 뒤로 옮기는 방식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요, 명사절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명사절이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 그리고 비동사 나오고요. 이거 자체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뒤에는 보충하는 말 essential이라는 형용사 보호가 위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학습자들이 사전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다? essential.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를 쓰게 되면요, it, 원래 주어 있던 자리에 쓰는 거죠. 왜냐면 주어가 너무 길었거든요. 그리고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 비동사 is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형용사 보호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썼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진주어, 대절을 쓰는 거죠.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어때요? 명사절 접속사 대수 중심으로 양쪽에 동사 하나, 동사 두 개가 균등하게 균형감 있게 위치하고 있죠. 자, 이렇게 쓰니까 전달되는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쓰는 건 아니에요. 원래 전 세계 모든 언어는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간단하게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장은 원래 없던 가짜 주어를 포함시켰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경제성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써서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보다는 명확성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라는 이런 문장 구조도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냥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대은 뭐라고요? 바로 명사절 접속사. 이때 대은요, 접속사 기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뒤에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문장이 또 위치하게 되고요. runners가 주어, use는 목적어 필요한 삼형식 동사.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다룰 거예요. 그리고 dictionary가 바로 목적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 접속사 대 뒤에는 어떤 문장?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 위치한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하나 더 봤습니다. essential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전에서 봤더니 형용사라고 나오고요. 어때요? extremely important 혹은 necessary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가벼운 얘기할 때 essential 쓰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It is essential that 이라고 나옵니다. 와우.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사전에도 이렇게 따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It is essential that 하고요. Our pilot 다음에 비동사 원형이 있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는 사실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요.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어요. 북미 영어에서는 이 should를 많이 생략하고요. 지금처럼 정통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는요, should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이에요. 조동사 should는 사실상 가벼운 얘기할 때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it is essential이라는 이 문장 자체는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할 때만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상투적인 표현.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파트 7 같은 토익 지문에서 발견하면요, 무조건 그 문장은 미리 표시해 놔요. 왜냐면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essential이라는 이 표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역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샘플로 사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 문장 구조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필수 기출 형용사.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기본세는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여기 있는 요 형용사든 꼭 숙지하고 시험장 가시면 좋겠죠. 자, 계속해서 갈게요. 18번째 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명사절 주어이긴 한데요. 대시 아니라 what이 쓰였죠. 이 what이란 녀석도요. 명사절 접속사예요. 근데 아까 that과는 좀 달라요. 명사절 접속사 that은요. 그 뒤에 완벽한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요. 이 what 뒤에는요. 불완전한 구조가 나옵니다. 지금 주어 동사 있는데요. 그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 목적어 역할을 바로 what이 또 해줘요. 그래서 이 what은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를 연결함과 동시에 need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까지 같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what을 빼고 생각했을 때 주어, 타동사 어때요? 뒤에 목적어 없잖아요. 불완전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명사절 접속사 that과 what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또 강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학생들이 참고해서 들어보시면요.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명사절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이에요. 단수 취급. 그래서 비동사 단수 형태 현재 시제 is가 왔죠. 그래서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비동사 뒤에 a good friend 명사 보어죠. 훌륭한 친구이다. 좋은 친구이다. 동격 관계예요. 동격 관계. 주어와 무슨 관계? 동격 관계. 그럼 선생님 이것도요. 비동사 사이에 두고요. 이 명사 보어하고요. 명사절 주어의 위치를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꿔도 똑같은 뜻이 전달되죠. 다만 이렇게 what으로 시작하는 문장은요.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주어 단수 취급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훌륭한 친구이다. 그래서 동격 관계가 성립하고 있었다. 요걸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분명히 보호 자리에 있던 녀석이 앞으로 왔죠. 부정관사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단수 명사가 왔습니다. 훌륭한 친구가 바로 뭐다?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what은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연결하죠. 그래서 분명히 WH 접속사고요. 동시에 그 뒤에는 타동사 need의 목적어 역할까지 같이 하죠. 그래서 what은 접속사이자 동시에 대명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친구는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역시 명사절 보어, 주어와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문장의 다양성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요. 제가 분명히 따로따로 다 강의 제공해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 형식 문장의 구조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그래. 이번에 내가 내 눈을 넓혀보자. 이런 견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제가 이 형식 동사 10개 더 준비했거든요. 예문도 10개.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이때 보어는 형용사 보어, 명사 보어 둘 다 가능하겠죠. 첫 번째 동사는 seem이라는 동사예요. 잭은요. 그 다음에 주어죠. 그 다음에 seemed. 어때 보였다? A really cool guy. cool guy. 칭찬이죠. 예. 그래서 이제 guy라는 표현은 조금 우리가 informal한 표현이죠. 막 그렇게 막 격식 차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잭은 정말로 우리 really는 부사죠. 부사는 형용사 꾸미고요. 다시 형용사는 뒤에는 명사의 꾸미죠. 정말로 멋진 녀석처럼 보였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seem도요. 불완전한 녀석이기 때문에 뒤에 보충하는 말이 필요했고 명사 보호가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어하고는 무슨 관계? 동격 관계. 잭이 누구죠?
really cool guy가 되는 거죠. 동격 관계였어요. 그다음에 become 동사는 아까 우리 봤어요. 이게 기본 형태고요. 여기는 became은 과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The caterpillar, 애벌레죠, 애벌레.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caterpillar하고 butterfly가 서로 간에 역시 동격 관계예요. 그래서 caterpillar, 애벌레가 뭐가 되었다? 나비가 되었다. 이렇게요. 명사 보호였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feel이라는 녀석인데요. 자, 이 녀석도 우리가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가 될 수 있어요. 여기 feel도 우리가 불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과거 형태는 felt가 쓰였는데요. 뒤에 confident라는 형용사 보이시죠? 그래서 그녀는 자, 어떻게 느끼고 있었다? 자신감, 확신. 원래 우리가 이 자신감 있는, 확신하는 사실상 같은 거죠.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확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 그녀는 어떤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즉 뭔가 확신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느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어하고 한국말은 어디까지나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영어 예문을 많이 접해서 영어 문장에 주는 그 느낌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점점 그렇게 바꿔 가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자, 이번엔 remain이라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도요, 불완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뒤에 형용사인데요. 이렇게 끝에가 ed 형태인 형용사가 왔어요.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의 형용사도 사전에 독립해서 올라간 녀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변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remain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뒤에 보충하는 보호가 필요했는데 겉모습은 뭐처럼 보이죠? 이렇게 뭔가 어떤 과거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인데 사실상 이렇게 ed가 붙은 형용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또한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appear, 아까 보셨죠? The stars라고 나오고요. 자, 별들이 밝아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죠. 이때 bright는 뭐예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형용사 보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런 이형식 동사들이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추가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6번, grow라는 녀석이네요. The sky grew dark. 자, 이것도 사실 불규칙 변화죠. 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동사하고 비슷해요? 네, become 동사하고 비슷하죠. 이때 dark는요, 형용사 보어입니다.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turn도 마찬가지예요. 자, 날씨가 구름 낀 상태로 변했습니다. 즉, 날씨가 뭐 이렇게 구름이 많이 낀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cloud도 혹시 뭐죠? 형용사 보어죠. 그래서 주어의 상태를 서술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prove란 녀석도 있어요. 자, 이 녀석도요, 이 형식 동사 쓰일 수 있어요. 그는 판명되었다. loyal customer. 자, 충성스러운 고객이니까 다른 데는 안 가고 내가 장사하는 가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골이라고 보통 하죠. 그가 단골로 판명되었다. 누가 단골이라고요? 주어인 그가요. 그래서 주어하고 무슨 관계예요? 여기는 명사 보호는 동격 관계인 거죠. 이때 prove는 뭐다? 바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sound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악이 sounds familiar라고 나오죠. 자, 익숙하게, 그렇죠? 익숙한 걸로 들린다. familiar라는 것은 뭔가에 익숙한, 친숙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음악이 어떻다고요? 익숙한 것처럼 들린다. 소리는 들리는 거니까. 그래서 음악이 어떤지 상태 서술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 familiar가 뭐예요? 형용사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ook입니다. look. 자, look도 마찬가지예요.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개념인데요. 그 그림들이 stunning한 뭐예요? 매우 아름다운 이런 뜻이에요. 매우 아름다운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look 뒤에 요 ing 형태의 형용사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ed 형태의 보호도 봤죠. 근데 ing 형태인데요. 이 녀석도 사전에 따로 올라가 있는 독립된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어때 보인다? 엄청나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룩이라는 녀석도 불완전 자동사라서 뒤에 ing 형태의 스터닝이라는 이 형용사를 보호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소개한 이 10개의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들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제시하는 문장 말고 더 많은 예문을 보기 위해서 사전에서 조금 더 검색을 해보면 더 좋겠죠. 예, 제 작은 바람이지만 나는 정말 독하게 하겠다 라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어금니 꽉 깨물고 한 걸음 더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우리 이 형식 동사에 관해서 조금 천천히 좀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렇게 다룬 내용이 좀 많았기 때문에요. 복습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다들 각자 하고 싶은 거 있죠? 영어 잘하시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거 다 이룰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제 강의를 보는 분들은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가급적이면 독한 마음으로 하셔서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